3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자산. 이런 거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가셔서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로 찾으세요. 그러면 1번에 창업비 없죠? 그러면 패스. 2번에 투자유가증권 없죠? 없으니까 패스. 3번에 무슨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쳤더니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기타 비유동. 정답 몇 번이요? 3번.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여기 와서 치세요.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은 여기 나오잖아요. 투자자산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종류 물어보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 32번은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간. 우리 중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반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반제품. 그래서 요거는 상식으로 푸시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3번은 오늘 설명드리긴 할 건데 요즘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컴퓨터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이렇게 차변에 자산 나온다, 대변에 부채자본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었죠. 요거를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 계정식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 요 T자를 보고 T계정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T계정. 그래서 T자로 되어 있는 걸 무슨 식이라 그래요? 계정식. 그 다음에 보고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게 계정식이라 그랬죠? 보고식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적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 가시면 보고서 작성하죠? 보고서 작성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써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써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쓰죠. 내일까지는 요거 갖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프린트 조금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보내드릴게요. 자산부채 자본 요 세 가지.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가능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건 썼다가 좀 줄일게요. 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여기 가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정기분 뭐요? 손익계산서. 요거 잠깐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느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맞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걸 무슨 식이라 그런다고요? 보고식. 그래서 보고식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34번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34번이 더 잘 나오니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계약금 나오면 일단 주문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우리 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주문하고까지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먼저 줬다 선급금.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지급했으면 선급금이에요? 선수금이에요? 네, 선급금이에요. 줬으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계 문제로도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35번 죄송한데 3번 좀 바꿀게요. 3번에 혹시 해외사업 환산대라고 되어 있나요?
예, 요거를 지금은 해외사업 환산대라고 안 하고 지금은 해외사업 환산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외사업 환산대라 그랬는데 지금은 해외사업 환산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뭘로 찾으면 된다고요? 컨트롤 F.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사업 환산이익은 요거 기타 포괄손익 요계액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무슨 차익이라고 있죠? 외환 차익. 네, 요거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영업 외수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열심히 컨트롤 뭐를 치시라고요? F로 해서 타이핑 쳐서 찾으세요. 그러면 자본 조정 아니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하고 몇 번이라고요? 3번하고 4번.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무조건 컨트롤 F로 해서 찾으세요.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액법. 제가 아까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공식 적으라 그랬죠. 네,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대부분 계산 문제는 공식 쓰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보실래요? 거기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 잔존가치 얼마예요? 10.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상각률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왜 외워야 되냐면 다 쓸 때도 있고 일부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야 돼요? 일부만 써야 되죠? 네. 그럼 얼마 나오냐면 18만원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도 계산 문제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꼭 공식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37번. 거기 현금 등가물로 되어 있죠. 요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에 나오는데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요. 우리 이거 초반에 쪽지 시험 봤었잖아요. 현금 및 무슨 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방조하고 보톡, 무슨 성 자산? 현금성.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보실래요? 1번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 3개월 맞죠? 그 다음에 4번 여기 있잖아요. 무슨 예금? 방자예금. 그럼 몇 번 남아요? 3번 남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0개 풀면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래서 맨날 외우라고 했구나. 네. 왜냐면 외우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동차세. 요것도 이제 나올 때마다 쓸 건데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무조건 세금과 공과예요. 요건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 나오면은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문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고요. 적십자 회비만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도 이걸 아는 거예요. 회비 나오면은 사람들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적십자 회비라고 줍니다. 그럼 또 우리는 뭐라고 쓸 거예요? 세금과 공과. 근데 적십자 회비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부금이에요. 왜냐면 적십자 단체에다가 돈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세금과 공과니까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 2번에 인출금 잠깐 볼게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왜냐면 인출금은 전산회계 2급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전산회계 2급에만 나옵니다. 요게 뭐냐면
개인회사 사장님이 사용하는 돈을 인출금이라고 해요. 인출이 뭐 하는 거죠? 돈 가져가는 걸, 돈 빼는 걸 인출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인회사는 사장님 돈이 그 회사 돈이 곧 개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사라고 하는 거고, 법인회사는 법인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돈 빼간다, 빼서 쓴다. 그래서 무슨 금이라 그래요? 인출금. 근데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추후에 시험을 또 조금 낮춰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건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전산세무 2급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낮춰서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회계 2급이라도 같이 보세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따셔도 크게 취업하는데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요즘 웬만한 사람들 다 전산세무 2급까지는 있어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산회계 1급만 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취업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거 할 때, 이직할 때 보면 또 공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일을 할 거야, 아니면 난 나중에 창업을 할 거야,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악 물고 전산세무 2급까지 따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이거 꼭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한 살이라도 더 먹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괴로운 거보다 2배, 3배 더 괴로울 겁니다. 왜냐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괴로워요. 왜냐면 지금 1시간 투자해서 만약에 10줄을 외워. 그러면 추후에 다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투자하면 10줄을 못 외워요. 그게 그렇게 돼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한 30대 중후반, 40대 넘어가면 1년 1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네, 저도 이제 40대 넘어가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본인 필요한 거 다 따놓으세요. 그러면 한 번 따면 안 따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컴활 10년 전에 땄어요. 그럼 된 거예요. 면접 보러 갔는데 10년 전에 따셨네요.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따기만 하면 된 거예요. 10년 전에 땄냐 언제 땄냐는 중요치 않아요. 일단 자격증이라는 건 한 번 따면 땡이니까. 뭐 토익처럼 뭐 몇 년에 한 번 이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자격증은. 그래서 내가 뭐 추후에라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목표야, 아니면 나는 사업을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이악 물고 해서 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추후에 공부하면 진짜 더 힘들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비. 우리 쪽지 시험 볼 때 요게 있었습니다. 가공원가라고. 가공 들어간 거 우리가 외운 것 중에 가공원가밖에 없어요.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시험 문제는 절대 우리한테 똑같이 안 줘요. 네. 그리고 절대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토시 하나 가지고 단어 몇 개 가지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공원가가 이렇게 돼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가회계가 가장 가성비론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산수예요. 보실래요? 거기 노무비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간접비 얼마라고 쓰여 있죠? 일단 변동제조 간접비 얼마예요? 55만원.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 얼마예요? 40만원. 그러면 이거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120 얼마요? 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푸는 거 다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푸는 거 기출 문제예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4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밑줄 치시고 앞에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라고 거기 되어 있는데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해요.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그리고 간접비 그러면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그래서 같이 쓴 건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이런 연결하는 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는 문제 풀 때 분계는 금방 풀어드리는데 이론 푸는 시간이 좀 길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 다 하거든요. 계속. 근데 왜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긴 잘하는데 이론을 못해요. 왜냐면 이론이 너무 양도 많고 난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 쪽에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거기 1번에 임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임금이 뭐죠? 임금 누구 월급 주는 거라 그랬어요? 공장 월급 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결론은 월급입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에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직접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간접도 있는 거예요. 직접이 하나에만 일하는 거예요, 특정한데. 그 다음에 간접은 뭐라고요? 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1번 밑에다가 삼각형 그리세요. 그 삼각형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반만 맞아. 아니면 요거인 거 같아. 이거 야가 아니에요. 이거인 거 같아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X예요.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 따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제조간접비는 800번대예요? 500번대예요? 500번대예요. 제조간접비는 제조랑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제조하고 관련 있는 거 몇 번대였어요? 500번대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2번은 X. 그 다음에 3번의 전력비. 우리 전력비는 무슨 요금이라 그랬죠? 전기요금이라 그랬어요. 무슨 요금이요? 전기요금.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집에서 전기 쓰죠? 전기가 들어오면 한 군데 써요? 여러 군데 써요? 여러 군데 쓰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선풍기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 들어가면은 공통이에요? 특정이에요? 공통이죠? 그래서 얘는 간접비예요. 그래서 3번 밑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원재료비. 우리 회사에서 재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재료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재료의 문제는 뭐냐면 한 군데에만 들어가는 재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쓰는 재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4번은 뭐예요?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 푸실 때 모르겠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한 거 있고 확실한 거 있어요. 그거를 O, X 세모로 해서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실걸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두 개가 항상 나를 힘들게 합니다. 두 개는 확실히 아니야. 근데 두 개 놓고 맨날 머리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OX 세모. 그래서 X는 확실히 아닌 거, O는 확실히 맞는 거, 애매한 거는 뭐요? 삼각형.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4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변동원가. 그리고 우리 외운 거 있었어요. 변동원가. 변동이라 그래서 요거 외운 거 있었어요. 원가 행태에는 변동비하고 무슨 비가 있다? 고정비가 있다. 라고 외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무슨 요금?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무슨 구간? 일정 구간.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조업도가 증가해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위당. 여기 보십시오. 지금 변동비죠. 원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맞죠? 이 밑에는 다른 문제를 위해서 제가 적어드린 거고 시험 때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위당은 일정, 변함이 없다가 일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단위당 일정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에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재료라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죠.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죠. 변동의 뜻이 뭐냐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비의 조업도를 곱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얘는 패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거기 지문에 뭐라고 써있죠? 총원가는 뭐하다? 일정하다.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변동비 물어봤죠. 총은 일정해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일정하려면 변동비가 아니고 무슨 비여야 돼요? 고정비여야 되죠. 왜냐면 총고정비는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거를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간접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커말 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커말 필기 저도 어떻게 땄는지 알아요. 거의 다 찍어서 땄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냐면 원래 커말 일기 따기 전에 워드 1급을 따고 원래 커말 2급으로 넘어가야 돼요. 정상적인 루트는. 근데 요즘에는 워드 1급이 안 중요하니까 대부분 워드를 안 배우고 바로 어디로 가죠? 커말로 가죠. 그러니까 이론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대부분 커말 준비해서 참고로 저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커말반 맡을 때가 있거든요. 전 이론 안 해줘요. 이론 안 해주고 그냥 알아서 가서 잘 찍으라 그래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해주나 안 해주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워드 1급을 대부분 안 따고 넘어오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말은 찍어서 붙을 수 있는 게 이론만 나오잖아요. 필기에서. 근데 우리는 찍어서 못 붙는 이유가 이론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실기도 나와요. 실기는 못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 공부 계속 하시라고 아마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42번은 제조간접비예요. 그러면 우리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간접재료비랑 간접노무비랑 간접 뭐요? 경비. 그래서 일단 저기 1번 그 1번이 아니라 거기 5페이지 박스 보시면 직접 재료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물어본 게 직접 물어봤어요? 간접 물어봤어요? 간접 물어봤죠? 그래서 1번은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재료비는. 그 다음에 노무비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시험 문제가 제조간접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둘 다 패스. 그 다음에 기계감가상각비는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대부분 기계를 쓸 때 하나에만 쓰나요? 여러 군데 쓰나요? 여러 군데 쓰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냐면 기계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기계감가상각비 맞고,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도 간접비 맞아요. 왜냐면 임차료라는 게 월세인데 우리 공장 안에서 하나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어요? 대부분 회사가 여러 개 만들죠. 그래서 간접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사무실은 5예요? 8이에요? 8이잖아요. 그러면 8이니까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는 혼자 쓴다 그랬어요? 같이 쓴다 그랬어요? 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15,000원에 30만원에 12만원 더하면 43만 5천원인데 답에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 43만 5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제조간접비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거기 써 있어요. 제조간접비가 얼마냐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그리고 1분 드릴 테니까 그 옆에 빈 공간이나 아니면은 저기 빈 종이에다가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일단 보고 적으세요. 그리고 다시 꼭 외워주시고. 이거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못 푸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별은 뭐한 거일 때요?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한 거.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 풀 때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네.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무슨 생산? 대량 생산. 그래서 초반에는 특히 많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적으면 팔목 아파요. 그러면 컴퓨터나 노트북 켜놓고 거기에다가 한글이나 이런 거 띄워놓고 치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아니면 안 쓰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던가. 그래서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썼죠? 그 다음부터는 쓴 거랑 지문이랑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1번의 소품종. 여기 보십시오. 소품종은 2집이죠. 종합. 맞죠? 근데 거기에 개별 생산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별은 여기잖아요, 또. 맞죠? 그러면 양쪽 다 걸려 있으니까 1번은 삼각형. 삼각형은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써 있어요? 주문. 주문은 요 집이잖아요. 개별. 그러니까 얘는 맞으니까 동그라미. 확실히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써 있어요? 공정. 공정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X. 그 다음에 4번 개별 작업별.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개별. 그러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맞는 거 찾으래요?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그러면 틀린 거니까 O예요? X예요? X겠죠.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적어놓은 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맞냐 틀리냐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초반엔 좀 연습을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뭐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초반에 좀 이렇게 하시면 후반에 편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44번.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44번에 1번에 직접세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외운 것 중에 직접세 있었어요. 특징이라고.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에요? 직접세 아니야.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거기에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야.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야.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야 라고 해서 외운 적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외우면 돼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계속 쪽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세무 때 이틀이나 3일만 보고 더 이상 쪽지 시험은 안 봐요. 근데 2달 동안에 A4 용지 2장 못 외워요? 이틀 동안에 외우라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아직 2달 남았잖아요. 2달이면 A4 용지 2장 외울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의 머리가 잘 못 외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외웠을 때가 그 다단 편집이라고 있죠. 다단 편집해서 A4 용지 2장까지 외워본 적 있어요. 이거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단 편집하면 반으로 잘리잖아요. 통으로 해갖고 2장까지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도 통으로 외워본 적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거기에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아직은 2달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인세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전산 세무 때 배울 건데 인세는 소득세예요. 그래서 저희 전산 세무 때 소득세 배웁니다. 8월 한 중순 이후에 소득세 배우는데 인세가 뭐냐면은요, 소득세는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하고 옆 사람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 근데 나는 혼자 살아. 옆 사람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세금을 덜 내요. 왜냐면 소득세는 구조가 인세라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는 적게 냅니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뭐 시험엔 안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는 물세라 그래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가족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점원이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소득세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오라 그래요. 왜 갖고 오라 그러냐면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에 수출하는 건 면세가 아니에요. 수출하는 건 뭐예요? 영세예요. 뭐라고요? 영세.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거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번 요거 좀 어렵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과세표준. 제가 과세표준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이거예요. 뭐냐면 부가세 별도.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세 뭐요?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무슨 금? 우리 분계할 때 매출 나오면 예수금이라고 써요? 대급금이라고 써요? 예수금이라고 써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뭐요? 부가세 대급금. 요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내일의 숙제는 61번부터 75번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다음 시간에 60번까지 풀 거니까. 그래서 숙제는 61에서 7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조금씩은 내드릴 거예요. 한 20-30분 정도는 투자해야 될 정도로 숙제를 조금씩 이제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셔야 돼요. 문제에 공급가액이라고 있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야. 그 다음에 우리 간이과세자 외울 때 공급대가라고 적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지문에 공급대가가 나오면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부가가치세 포함이야. 요렇게 연결이 되시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회계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답이 안 맞아요. 어떤 공부를 하든
동그라미보다 X가 많으면 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X보다 동그라미가 더 많아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버티냐 못 버티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더 많아지는 타이밍이 오면 공부가 할만해져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맨날 열심히 해갖고 문제 풀었는데 맨날 빵점 맞아. 그러면 안 해요. 나라도 안 하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맨날 90점 100점 나와. 그러면 공부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뭘 하든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바라잖아요. 돈 좀 더 주세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만약에 보여줬어. 그러면 돈 더 주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일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 안 받고 일한대. 그런 분들 오래 못해요. 왜냐면 무조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공부의 성과는 동그라미예요. X가 아니고. 일단 45번 보시면 거기에다 아까 제가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맞습니다. 요건 저희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반비도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면세.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 나와도. 우리 면세의 뜻이 뭐죠?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공급가액은 여기 보시면 부가세 별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 별도면은 10%의 세금을 내는 거죠. 맞죠? 근데 면세는 뭐를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요건 좀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와도.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반에 거기 뒤에 있는 거 15개 더 풀고 맞추고 오늘 수업